남아있는 문제들인데 요거 다 그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좀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부터 보자면 12번부터인데 그 문제 다 가지고 있죠. 아이고. 요거부터 보면 사물함 7개가 있고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하나씩 쓸 건데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이웃하진 않는데요. 그 말은 남자들끼리는 이웃해도 되고 여자들끼리는 이웃해도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봐.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막 복잡하죠. 지금 뭐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복잡해요. 근데 이건 이 경우의 수 문제는 뭐 수업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한 줄, 2줄 만에 딱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좀 쉬운 거고요. 이런 애들은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어떤 식이냐면 뭔가 기준을 잡아서 분류를 쭉 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찾아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학생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남학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여학생을 배치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해도 되죠. 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여학생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을 배치하는 거야. 여학생을 어디다 배치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리가 7개고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세울 건데 요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3들을 보는 교재에는 여학생을 먼저 앉혀놓고 여학생의 자리를 먼저 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 걸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남학생 먼저 하고 여학생 하려고요. 그냥요. 그리고 남학생을 배치하는 것도 그냥 무작정 막 배치할 게 아니라 1층이 약간 특별하게 생긴 거잖아요. 칸이 3개거든요. 그래서 남학생 3명을 1층에 다 배열하는 경우, 그리고 남학생 2명을 1층에 배열하는 경우, 1명을 1층에 배열하는 경우, 하나도 배열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즉 내가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남자애들이 1층에 몇 칸 쓰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꽂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되죠? 그래서 해보면 1층에 남학생이 3명 모두 다 1층을 쓰는 경우, 이 경우를 세보면 남자 셋이서 1층에 셋이 들어갈 거니까 3팩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밑에다가 좀 써주면 이런 거라고요. 이거는 남자 3명이 자리 잡는 거, 이게 3팩이고, 그럼 여학생 4명 남았죠. 2층, 3층에 자리 4개잖아요. 4P2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여학생 2명의 자리. 그래서 곱하시면 남자 3명 다 1층 쓰는 경우더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남자 2명이 1층을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누가 2층 쓸 건지를 먼저 정해야죠. 남자 3명 중에 남자 중에 1층 쓸 사람 2명을 고르는 거고요. 그래서 2명을 골랐다고 치면
그 두 명이 1층을 써야죠. 3P2. 남자 2명 1층 자리 정하는 거고, 그럼 남자 1명 남았거든요. 그 남자 1명은 이 위에 4칸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학생을 배치하려고 보니 1층에 남학생이 2명 들어갔대.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이웃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위에 올라와서 보면 이거 4칸 중에 1칸은 남학생이 썼을 거거든요. 그럼 걔 옆에는 못 쓰지만 걔랑 다른 층에 있는 2칸은 다 비어 있는 거잖아. 그 2칸을 여학생 둘이서 나눠 쓰면 되죠. 이 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학생 2명 자리. 남학생 1명이 1층을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쓰고 나서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미리 분류를 하자면, 남학생 1명이 1층을 쓸 때도 여학생의 자리를 세보면 남학생이 여기를 쓴다고 치면 여기는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칸 띈 거잖아. 그죠? 반대로 남학생이 여기를 쓴다고 치면 여학생이 여기를 쓸 수 있어요. 한 칸 띈 거니까. 그런데 남학생이 가운데를 쓴다 그러면 어때요? 양쪽 다 여학생이 쓸 수가 없어요. 다 비어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한 명이 쓸 텐데 이 한 명의 남학생이 왼쪽이나 오른쪽을 쓰는 경우랑 가운데 쓰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쓰는 경우면 왼쪽 쓸지 오른쪽 쓸지, 왼쪽 쓸지 오른쪽 쓸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학생 1명 골라야죠. 아, 남학생을 먼저 고를 거 그랬나? 어차피 곱하는 순서 상관없잖아요. 그죠? 남학생 3명 중에 1명 고를 거예요. 남학생 1층 쓸 사람 1명 고르는 경우의 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왼쪽 쓸지 오른쪽 쓸지를 정하면 돼요. 왼쪽 쓸래 오른쪽 쓸래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자애들 둘이 자리를 잡을 텐데 지금 남학생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일단 다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남학생 1명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왼쪽을 썼다고 치면 남은 남학생 2명이 2층, 3층에 들어갈 건데 2층, 3층에 만약에 1명씩 들어가 버리면 여학생은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1층에도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학생 둘이 서로 다른 층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층에 둘 다 들어가거나 3층에 둘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여학생이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2층 쓸지 3층 쓸지를 일단 정해야 되고요. 몇 층 쓸래? 남자애 둘이 몇 층 쓸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남자애들 둘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학생 자리를 보면 남자애들 둘이 이렇게 2층 2개를 썼다고 치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층 2개랑 여기 끝에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자리가 3개 있으니까 3P2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다? 여학생 2명의 자리. 이렇게 생겼고, 남학생 1명이 딱 가운데 오는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남학생 누가 1층 쓸 건지 정해야 되고요. 남학생 1층 쓸 사람 1명을 정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가운데 쓰기로 했으니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남학생 둘이 몇 층 쓸지, 요거 똑같이 생긴 거 몇 층 쓸지, 그리고 지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2층에 둘이 이렇게 쓴다고 치면 이제는 여학생이 어째? 자리 2개밖에 없어요. 이 두 자리에 여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2팩 이렇게 생긴 거죠. 얘도
여학생 2명의 자리가 될 거다 해요. 마지막으로 남자 아무도 1층에 안 쓰는 경우야. 그러면 2층과 3층에 남학생 3명이 배치되는 경우인데 뭐 남자애들끼리는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4P3 이렇게 생겼죠. 남자애들 3명이서 그냥 바로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 그럼 여학생들은 어때요? 2, 3층 못 쓰죠. 1층 3칸 중에 2개 써야 되는 거지. 3P2 이렇게 생겼죠. 이건 여학생 2명의 자리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되나요? 약간 외계어 같지?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아니, 약간 나 그 심정이 이해는 되거든요? 뭐, 네가 말하는 거니까 맞겠지만 난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남자 2명, 남자 2명이 1층을 쓰는 경우, 아니 팩토리얼이나 C나 마찬가지인데 팩토리얼은 줄을 세우는 거고, 이거는 봐봐, 2층이랑 3층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남자애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걸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건 약간 이상하죠. 2층, 3층 서로 다른 2개의 층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남자애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고른다고 보는 게 맞지. 이거 지금 쓰려고 내가 3실, 2실 이따위로 썼지만 이거 그냥 3이고 2고 2인 거예요. 얘도 2잖아. 이거는 자리가 3개 있고 여학생 2명이 들어갈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여자 2명이 자리 3개 들어갈 거야. 그럼 첫 번째 여자애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3개 있고 두 번째 여자애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남은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럼 그건 3 곱하기 2잖아요. 그 3 곱하기 2를 그냥 3P2라고 표현한 거야. 아, 여기가 3P가 아니구나. 뭐 어쨌든 다른 여기 2개랑 여기 하나여서 3P이지만 어쨌든 자리가 3개 있고 첫 번째 여자애는 3자리 중에 하나, 두 번째 여자애는 남은 2자리 중에 하나. 그래서 3 곱하기 2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그냥 숫자로 막 2, 3 이렇게만 쓰게, 그래서 내가 2C에 3C 이렇게 쓴 거라고. C냐 P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맞춰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야. 뭐 할까요? 이런 거? 남자 1층 쓸 사람 2명 고른 거야. 이건 C로 뽑는 게 맞지. 남자 3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그럼 뽑힌 2명이 서로 다른 자리가 3개 있고 이 3자리 중에 2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남자애는 3자리 중에 하나 가는 거고. 갑자기 분필이 날아갔어. 아이고. 첫 번째 남자애가 3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남자애가 남은 2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3 곱하기 2라고 그냥. 그걸 3P2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자리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자리를 줄을 세운 거야. 그래서 앞에 거를 남자 1이 가져가고 뒤에 걸 남자 2가 가져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P2가 된 거야. 얘는 뭔데? 자리가 이제 4개 남았다고. 이 4개의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남자애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이거를 4P1이라고 해도 되는데 4P1이나 4C1이나 똑같잖아. 한 놈 꺼내서 줄 세운다? 이건 이상하지. 그냥 하나 꺼내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C라고 쓴 거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자애가 왔다고 치면 이제 여기에 2자리에 여학생이 들어갈 건데 여학생 2명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뭔데? 여자애 둘이 자리 2개, 2P2예요.
이 P2는 뭐야? 그냥 2팩이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라고. 저게 P냐 C냐 팩토리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녹색으로 이거 다 썼는데 이 과정에 따라서 계속 필요한 숫자들을 곱해가면서 경우수를 세는 거라고요. C냐 P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죠? 꼭 C로 해야 되냐고? 아니야. 꼭 C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말로 하자면 팩토리얼은 이상하잖아. 이런 거 하는 거죠. 왼쪽 갈래 오른쪽 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왼쪽 오른쪽을 줄 세우는 게 아니고. 남자 두 명이 몇 층에 갈래거든? 2층 갈래 3층 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건 두 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게 아니잖아. 경우는 똑같지만 2라고. 좀 이따 통화를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당연히 저거랑 똑같은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교훈은 뭐냐면 엄청 그냥 생각만 해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한 놈 잡아가지고 그냥 사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도 좀 풀다 보면 감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치고 그냥 아무거나 먼저 보이는 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야. 싹 다. 심지어 이렇게도 가능해. 미친 척.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거지. 야, 요 자리에 남자가 쓰는 경우, 요 자리에 여자가 쓰는 경우, 요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로 나눌래. 해도 돼.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남학생이 들어왔대. 그럼 여기는 남자애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자애는 못 들어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막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구해도 되거든요. 약간 복잡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분류하느냐라는 건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감이 잡히는 거고 방금처럼 이 자리에 누가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가지고 분류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는 게 약간 복잡할 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남학생 먼저 배치하고 여학생을 배치할 거야. 아니면 여학생을 먼저 배치하고 남학생을 배치할 거야. 이거 두 개는 비슷한 정도로 피곤해요. 남학생 제가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 여학생 배치하는 거잖아요. 여학생 먼저 배치하고 남학생 배치하는 것도 비슷한 정도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경우의 수 문제는 한두 줄 만에 안 끝나요. 어차피 기준을 잡아서 분류를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더 할 거야.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포인트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아시겠죠?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분류하느냐, 그게 실력이고 그거에 따라서 좀 편하게 몇 줄 만에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복잡하게 풀 수도 있고. 깜짝이야. 너 안 불렀어요. 뭐야, 얘 왜 이래?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리고 일단 요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해야 될 게 있으면 채팅창에 쳐놓으세요. 제가 이따가 다른 거 나머지 풀고 나서 또 보러 옵시다. 밑에 13번 같은 경우엔 장미가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개가 있는데 하나를 골라서 A에다 꽂을 거고 다른 종류를 뽑아서 9송이를 B에다 꽂을 거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거든요. 같은 꽃끼리는 구분하지 않을 거야인데 그러면 A에다 뭐 하나 넣고 남는 것 중에 9개를 뽑아가지고 B에다 꽂을 거라며. 그럼 뭘 가지고 분류하면 되겠어요? A에 어떤 꽃을 꽂느냐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그지? A에 장미를 꽂는 경우랑 카네이션을 꽂는 경우랑 백합을 꽂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A에 장미를 꽂는 경우랑 카네이션을 꽂는 경우에 B에 꽃을 꽂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보면 다르겠지. 왜 다르냐면 장미는 8송이니까 남는 건 14송이에요. 카네이션 6개, 백합 8개. 그 중에 9개 넣는 거고요. 얘는 카네이션이 6개죠. 장미 8개, 백합 9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따로따로 그래서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 A라는 곳에는 장미를 꽂을 수도 있고 카네이션을 꽂을 수도 있고 백합을 꽂을 수도 있지만 어떤 꽃을 꽂았느냐에 따라서 B 꽃병에 꽂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구할 거고요. A에 어떤 꽃을 꽂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B라는 꽃병을 보면 A에 장미 꽂았대. 카네이션 6개, 백합 8개야. 카네이션하고 백합을 가지고 총 9개를 만들 거예요. 경우의 수는 카네이션 많아봤자 6개거든요. 6개랑 백합 3개. 카네이션 5개, 백합 2개, 그게 아니지. 4개. 카네이션이 4개, 백합 5개 등등등 해서 카네이션 1개, 백합 8개까지 가능하죠. 백합도 8송이밖에 없기 때문에 백합만 9송이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6가지 경우가 있어요. A에다가 카네이션을 꽂았대. 그러면 B에 꽂을 수 있는 건 장미하고 백합이 가능한데 장미는 8송이까지 있으니까 8송이 1송이, 7송이 2송이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1송이 8송이까지 가능하고요. 경우에서 몇 가지다? 8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백합인데 백합이 8개 있으니까 남은 건 장미하고 카네이션인데 이건 경우에서 몇 가지일 거냐면 6가지겠죠. 요거 위에 거랑 유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보면 얼마냐? 20가지인가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1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거 3개, 파란 거 6개를 모두 다 넣을 건데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을 거고 빨간 공은 2개 이상 넣을 수 없대요. 그 말은 빨간 공 하나씩만 넣어라 그 얘기잖아. 바구니가 서로 다른 게 5개 있대요. A 바구니, B 바구니, C, D, E 바구니 이렇게 총 5개의 서로 다른 바구니가 있는데 저기에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을 넣을 거래. 빨간 공이 총 3개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을 거래잖아. 경우 몇 가지 있겠어요? 5, C, 3 이렇게 생겼겠죠. 빨간 공이 3개밖에 없고 개수가 적은 데다가 나 조건에 보면 빨간 공이 서로 다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간 공을 먼저 넣을 거라는 거야. 빨간 공을 먼저. 근데 이 빨간 공을 A, B, C에다 넣으나 뭐 B, C, D에다 넣으나 C, D, E에다 넣으나 경우의 수가 다를 리는 없잖아요. 그 뒤에 오는 파란색을 넣는 경우의 수가 그냥 이 바구니의 이름만 달라지는 거잖아.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5C3 이게 빨간 공을 배열하는 경우인데 그 중에 A와 B와 C에 빨간 공이 하나씩 들어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5C3 하면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파란 공이 6개 남았거든요. 그럼 남은 파란 공 6개 중에 D하고 E에 하나씩은 최소한 넣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란 공이 4개 남았어요. 그 남은 4개의 공을 다시 A, B, C, D, E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많아봤자 3개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많이 몰린다고 치면 이제 2개 더 넣을 수 있거든요.
파란 공이 4개 남았는데 2개씩 2군데다 넣을 수도 있고요. 2개랑 1개랑 1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씩 바구니 4군데다 넣을 수도 있어요. 2군데에 2개씩 넣으려면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내가 2개씩 넣을 거라고 마음 먹었어. 그럼 뭐만 하면 돼? 어느 바구니에 넣을지만 정하면 되지. 바구니만 골라내면 거기다 2개씩 빡빡 넣고 끝날 거거든요. 5, C, 2 이렇게 생겼죠.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더라. 고른 데다가 공 넣으면 끝나니까. 얘는요. 하나는 2개 넣을 거고 2개는 1개씩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쩌면 되겠니? 일단 2개 넣을 바구니를 골라야죠. 5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A, B, C, D 거기다 2개를 넣을 거고요. 그럼 이제 걔는 끝났죠. 꽉 찼잖아.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를 더 골라야죠. 거기다가 1개씩 넣을 거니까. 마지막은 하나씩 4군데 넣을 거예요. 5개 중에 4개 고르면 되지. 이렇게요. 그래서 요 파란색 애들은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한 다음에 빨간색을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요 15번은 문제를 약간 바꿉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자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프린트 다 있죠? 그 프린트에서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면 A 학급이 3명이야? 그럼 A 학급을 5명으로 A 학급이 5명 B 학급은 3명 C 학급은 2명 이렇게 인원수 만들어 놓고요. 가나다에 있는 조건은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자리를 1분단, 2분단에 5줄로 할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바꿉시다.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제일 빡센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제일 지랄이에요. 알아. 어렵지요. 뭐야,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지. 좀 쉽게 바꾼 거야, 이거. 개수가 많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쉬워요. 훨씬 쉬워요. 생각을 해봐. A 학급이 5명인데 양옆으로도 이웃하면 안 되고 앞뒤로도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에 1명씩 앉아야 돼요. A 학급이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여기 3명, 그러니까 요렇게 3명하고 요렇게 2명이 앉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그 경우밖에 없죠. A 학급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A 학급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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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았다고 치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2 할 거예요.
얘네들이 통째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경우 수를 세러 갑니다. A 학급 먼저, A 학급 먼저 자리를 배치해야 할 텐데, 그 A 학급 애들이 자리가 배치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냐면 5명 중에 3명을 골라야 돼요. 5, C, 3이에요. A 학급 1분단에 갈 사람 3명 고르는 거예요. 골라놓기만 하면 학급번호 순서대로 앉을 거기 때문에 맨 앞에, 맨 뒤에 누가 앉을지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번호 앞에가 앞에 앉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1분단에 갈지 2분단에 갈지만 정하면 된다. 됐죠? 이러면 A 학급은 끝나요. 여기까지가 다야. 그 다음 B를 배치할 건데 B 학급은 3명이거든요. 그 3명이 3명 중에 몇 명이 1분단에 앉느냐를 생각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학급 중에 3명이 다 2분단에 앉을 거야. 그럼 C학급 2명은 다 1분단에 앉으면 되죠.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B는 다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지들끼리는 줄이 서져 있잖아. 번호 순서대로. C는 C 나름대로 줄이 세워져 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B가 전부 다 2분단에 서는 경우라고 치면 더 이상 셀 게 없어요. 근데 B가 뭐 한 명은 여기 있고 2명은 여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B랑 C 사이에도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1분단에 B학급이 2명 오는 경우랑 1분단에 A학급, B랑 C죠. B학급 1명이랑 C학급 1명이 오는 경우랑 1분단에 C학급 2명이 오는 경우로 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라고요.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이거보다 훨씬 낫다고. 이거 진짜 완전 열 몇 개로 나눠야 돼요. 하다 보면 이거랑 또 나눠야 되네. 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나눠야 되네.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완전 지랄이에요. 얘는 그래도 그나마 할만해. A 학급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A 학급이랑 남은 자리 요 두 군데에 B 학급이 몇 명 앉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경우 B 학급 2명이 앉는데 그러면 왼쪽 편에 누가 올지 정해야죠. 3명 중에 2명 골라야죠. 이건 뭐냐면 B 학급 중에 1분단에 앉을 사람 2명 뽑는 경우죠. 뽑으면 걔네 둘은 자리가 정해져요. 학급 번호에 따라서 앞번호가 앞에 앉을 거고 뒷번호가 뒤에 앉을 거야. 그럼 2분단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제 B학급 1명이랑 C학급 2명이 남아요. C학급 2명은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B학급은 아무데나 앉아도 되잖아요. B가 여기 앉으면 C 둘이 이렇게 앉을 거고 B가 여기 앉으면 C 둘이 이렇게 앉을 거고 B가 여기 앉으면 C 둘이 여기 앉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얘는 뭐다? B학급 1명, B학급 1명 자리. 세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지가 빡 들어가는 거라고. 3P1이라고 써도 돼. 이거 푼 새끼가 있겠죠. 이거 제가 정답률 찾아드릴까요? 아이고. 이건 어처구니 없지만 말이야.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아. 이런 거 믿을 수 없겠지만 숫자 보면 깜짝 놀랄걸? 자, 어디 있을까? 우리 아까 풀었던 그 사물함 문제 있죠? 걔는 주관식이었어. 근데 정답률이 15%야. 사물함 문제. 근데 요거는 단답형이었고요. 정답률이 3%예요. 객관식 아니고.
객관식 아니고 단답형인데 3%거든요. 3%면 엄청 작은 숫자 같잖아요. 한 발에 한 명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30명 중에 한 명은 맞은 거잖아. 한 발에 30명 안 되나 요즘에? 어쨌든 30명 중에 한 명은 맞은 거야. 이 문제를. 아무튼 계속 풀어보면 1분단에 B학급 2명이 앉는 경우는 누가 앉을지 3명 중에 2명 골라서 니네 1분단 가. 그리고 남아있는 B학급의 혼자가 2분단에서 자리를 혼자 잡으면 돼요. 그럼 C학급 애들 둘은 2분단에 남은 두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끝나. 그 됐고요. 1분단에 BC가 한 명씩 앉는 경우면 B학급 3명 중에 한 명 골라야죠. 얘는 B학급 중에 1분단에 앉을 사람 한 명 뽑는 경우고요. 그리고 EC1도 해야죠. 이건 누구냐면 C학급에서 1분단에 앉을 사람 하나 골라야 돼요. 한 명씩 왔잖아. 그죠? 그런 다음 BC가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를 정해야죠. 걔네 둘이 자리를 정할 거예요. 이 팩 이렇게 생겼죠. 1분단에 B와 C. 그리고 나서 2분단 와서 보면 B 1명, C 1명이 1분단 넘어갔으니까 B 2명, C 1명이 2분단에 남았어요. 경우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이건 C학급의 1명 자리가 되겠죠. 나머지 C 둘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였다고? 여기에 C 둘이 들어가면 원래 C학급 2명인데 걔네 둘이 다 들어가는 거야. 자리 정해졌고요. B학급도 마찬가지예요. 3명이 다 들어간 거잖아. 이거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요거 곱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곱하기 2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건 1분단이냐 2분단이냐를 정하는 거잖아요. 1, 2분단이 서로 스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25명이면 그 중에 한 명 맞으면 정답률 4%인 거야. 그러니까 정답률 3%면 숫자상으로 보면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 이러지만 30명 중에 1명 맞았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극악의 문제다. 그래도 정답률이 한 3% 정도는 돼요. 2%, 3%. 도대체 저걸 누가 풀지라고 싶은데 푼 애들이 있다니까. 물론 어쩌다 보면 야 일반에 맞은 애는 찍었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은 해설 제가 드리긴 했죠. 해설 보시면 에휴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조금 편하게 숫자를 바꿔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곧대로 풀려면 진짜 너무 피곤한 문제가 되고요. 다음은 16번 012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할 건데 5자리의 자연수가 되도록 할 거래요. 그런데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는 걸 보니까 맨 앞자리에 1이나 2가 와야 되는 건데 1이 오는 경우랑 2가 오는 경우로 나누어서 뭘 하고 싶었나 봐. 그죠? 그런 건가요? 근데 얘는 이렇게 봐야겠지. 앞자리에 1이 왔느냐 1이 아닌 게 왔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한 줄만에 얘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수형도를 그리는 겁니다. 5자리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맨 앞에 오는 건 1이나 2예요. 0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수형도 엄청 크게 그리고 있죠. 1이 왔다고 치면 이 뒤에 오는 건
0하고 2밖에 안 돼요. 근데 0이나 2는 1이냐 1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서 0하고 2는 뭐 사실상 거의 같은 거라고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싶어서 헷갈리니까 처음에 그냥 쓰면 여기 1이 왔으면 여기 0하고 2가 올 수 있어요. 위에 거 먼저 하자고요. 여기 0도 올 수 있고 여기 2도 올 수 있어요. 0이 왔다고 치면 이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죠.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쳐다보고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이 뒤에 오는 경우는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뒤로 가서 보면 또 어때? 0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어요. 1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그 뒤에 오는 경우 수는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요 뒤에도 이렇게 쓸 거야. 다시 0이나 2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뒤엔 뭐가 오는 거야? 또 0이나 2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요. 이 뒤에는 0이나 2만 와야 돼요. 그죠? 이거 두 개가 또 합쳐지거든요. 생각하기 귀찮죠? 한 칸 남았으니까 그냥 갑시다. 요거 뒤에는 0, 2도 되고 1도 돼요. 요거 뒤에는 0, 2만 되고 요거 뒤에는 0, 2도 되고 1도 돼요. 그래서 맨 앞자리가 1이 왔을 때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셋, 6, 12, 24. 하나, 둘, 넷, 8. 하나, 둘, 셋, 6, 12. 다 더하면 30, 54예요. 요 경우의 수가 54예요. 맨 앞에 1이 온 게. 아? 그 맨 앞에 2가 왔으면 이 뒤로 뭐가 오면 돼요? 0, 2도 되고 1도 돼요. 이 뒤로 또 하는 거야. 이 뒤로 오는 경우의 수는 요거 뒤로 오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럼 요거 뒤로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27가지겠죠. 왜냐면 요거 뒤에 오는 경우의 수에 2배 했기 때문에 54가 됐거든요. 똑같은 걸 또 써야 되니까 얘는 여차저차 하면 뭐 된다고? 27가지 경우가 된다고요. 그럼 요 경우 생각해 볼까요? 1이 오는 경우. 그럼 1이 오는 경우는 위에서 뭘로 세면 되냐면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로 세면 돼요. 1에서부터 한 칸, 두 칸 더 가는 거잖아요. 1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더 가는 거잖아요. 1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6, 12, 1, 2, 2, 4. 그래서 이거 16이에요. 다 더해보면 4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할 거니까 97가지 이렇게 답이 없어. 97인데 답이 왜 없냐? 뭘 잘못한 거야? 97은 뭐야 근데? 뭐야 왜 이래? 6, 1, 2, 3, 4, 1, 2, 3, 6, 8, 16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왜? 모르겠어. 뭐가 잘못된 건지. 뭐, 왜? 44라고? 아, 이거? 그래? 43 답, 아, 고마워. 이거 44고, 그럼 얘는 27이 아니라 22여야 되네, 그죠? 그래서 둘이 더. 안 했어. 안 불렀다고. 그래서 둘이 더하면 82야? 82도 없는데? 나 산수도 잘못하는 거니? 또, 나 뭘 또 잘못한 거야. 아, 이건 그냥 44 아니야? 똑같잖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1이) 와서 이렇게 쭉 가는 거랑 (2가) 와서 이 위쪽으로 쭉 가는 건 당연히 똑같잖아요. 반을 왜 나눈 거야? 정신없이. 다 더한 맞니? 88, 16, 104. 백산이 있어? 다행이다. 백사네요. 다시. 결국 이 문제는 수영도를 그리는 건데 답이 104야. 104개의 수영도를 그리는 건 약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류를 해보자면 0이나 2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고 0, 2 뒤에는 0, 2가 와도 되고 1이 와도 돼. 1 뒤에는 0, 2만 와야 돼. 그래서 이제 경우를 세는 건데 이렇게 세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수영도 가지고 풀어본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마음에 안 들잖아, 그지? 바꿀 거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관건은 1이니까 1이 몇 개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리가 5개인데 1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1이 하나도 없어. 1 없어.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있냐면 여기는 2 하나밖에 못 오고요. 그 뒤로는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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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에요. 그러니까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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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잖아. 그래서 요거는 2의 4제곱계 이렇게 생겼고요. 1이 한 개 있는 경우는 아무데나 1이 와도 돼요. 아무데나 와도 돼요. 그런데 이제 1이 여기 오는 경우랑 1이 다른 데 오는 경우에 요 맨 앞자리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1이 여기 왔다고 치면 나머지는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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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니까 2의 4제곱이고요. 1이 요런데 뒤쪽에 왔다고 치면 4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1을 넣을 거고 여기 맨 앞에 2를 넣을 거고 그럼 남은 3자리에 0이나 2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게 1이 한 개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죠? 1이 2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많은 것 같지만 어차피 많아봤자 3개밖에 안 돼요. 1이 2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가능한 경우는 맨 앞에 1이 왔다고 치면 그 다음은 여기에 1이 오든가 여기에 1이 오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1이 여기까지네요. 셋 중에 하나 1이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맨 앞에 1이 왔다고 치면 요 3자리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1을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자리 3개 남았죠? 그 남은 3자리에다가 0이나 2를 집어넣으면 돼요. 다음 1이 여기 안 왔다고 치면 요 자리에는 무조건 2가 와야 되고요. 남은 4자리 중에 1을 넣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던가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2자리에 2가 맨 앞에 섰고 2자리에 1을 넣을 거니까 자리는 2개가 남아요. 그 2자리에 0이나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이 3개 들어가는 경우는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1, 1, 1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0, 2, 0, 2, 2의 제곱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이 몇 개냐를 가지고 분류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104 나오겠지? 여기 16 더하기 32 24 더하기 12 요거 4 40, 60, 7, 8, 9, 104 맞죠? 되죠?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덥다고? 왜? 추운데나? (17번은) 된 거야? (18번은) 시트지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6장이 있거든요. 그 6장을 보면 정사각형이 2개 있고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4개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의 색은 모두 노란색이래.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직각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시트지는 다 다르게 생겼대. 그 상태에서 요 4개의 창문에다 배치하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삼각형을 2개씩 일단 짝을 지어 가지고 한 창문에 붙일 조를 먼저 편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를 편성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4C2 나누기 2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4개가 있는데 2개 짝지을 거니까 4개 중에 2개 꺼내서 니네 둘이 한 쌍이고 남은 둘이 한 쌍인데 얘네 둘을 뽑아서 한 쌍이 될 수도 있고 얘네 둘을 뽑아서 한 쌍이 될 수도 있으니까 뽑는 경우의 수로 나누겠다. 그래서 2팩으로 나눈다고요. 그죠? 잘했죠를 지금 봤어요. 그래서 요게 뭐 한 거다? 직각 이등변삼각형 2개 더하기 2개로 조 편성한 거다. 라는 말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붙일 거야. 붙이는 건 노란색 시트지를 먼저,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먼저 붙여도 되고 저거 직각 이등변삼각형을 먼저 붙여도 되는데 직각 이등변삼각형을 먼저 붙여보면 아니 노란색 정사각형을 먼저 붙여보면 정사각형은 그냥 4자리 중에 2자리를 고르면 끝나죠. 자리가 4개야. 서로 다 다른 자리고 서로 다 다른 자리 4개 중에 2개를 골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노란색 정사각형을 2개 빡 붙이면 끝난다고. 맞죠? 그 다음 어쩐다. 2개씩 조편성되어 있으니까 남은 2자리에 얘네들 둘이 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뒤에 4의 제곱이나 되는 녀석을 곱해야 되죠. 4의 제곱은 왜 곱한 거야? 4 곱하기 4 한 거잖아요. 하나의 조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얘뿐만 아니라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조를 편성한 건 편성한 거고 걔네 둘이서 창문에 붙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돌아가면서 90도씩. 그 뒤에 뭐 노란색이랑 초록색도 이렇게 4가지씩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4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떤 조가 남은 창문 어디에 붙을지가 2팩.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조마다 4가지 경우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괜찮죠?
마지막으로 19번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정의역도 공역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은 없어요. 1, 2,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것들을 이용해서 이거 만족하세요인데 이제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손으로 써보면 절대값 f-1이랑 f1 했더니 1이 돼요. 또 절대값 f-2 더하기 f2는 1이고요. 또 절대값 f-3 더하기 f3 얘도 1이에요. 이거 가족권에 있는 거 그냥 다 손으로 쓴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거 나올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 세 개만 쓴 거예요. 나조건에 보면 x가 0보다 크면 fx도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0보다 크고 요것도 0보다 크고 요것도 0보다 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쵸? 근데 요 위에 있는 걸 먼저 보면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f-1이랑 f1을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게 1이라는 건 얘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인데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수여야 된대. 1, 2, 3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대요. 그럼 얘가 1인 경우는 얘가 0이나 마이너스 2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둘이 더해서 뿔마 1이 될 거거든요. 근데 0은 없잖아요. 공역 중에.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이려면 얘는 꼭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f1이 2라는 값을 가지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돼요. 근데 이거 둘 다 공역이 있잖아요. 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f1이 3이면 그때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만 보면 이거 외에 다른 경우는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얘도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한 거야? 얘네 둘이 더해서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게 양수래. 얘가 양수라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 세 개 가지고 분류를 해서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인가 하고 봤더니 네 가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경우 위에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만족하는 건 몇 가지 있겠어요? 똑같이 네 가지 있죠. 이거 만족하는 것도 역시나 똑같이 네 가지 있어요. 1대1이란 얘기 없잖아요.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이 누가 뭘 가져가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는 거잖아. 겹쳐도 상관없는 거잖아. 얘는 얘 나름대로 네 가지 쌍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똑같이 네 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얘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4랑 4랑 4를 곱해서 4의 세제곱 64가 답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